제4과목 전기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61번.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단로기를 끊었을 때 여러가지 파괴작용을 일으킨다. 다음 그림에서 유입 차단기의 차단 순위와 투입 순위가 안전수칙에 가장 적합한 것은 차단 순위와 투입 순위를 적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일한 형태로 같은 문제의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자, 요렇게 해서 전기가 요 방향으로 흐릅니다. 요렇게 흐른다라고 하면, 자, 차단할 때는, 여기가 차단기고요. 여기가 단로기입니다. 그러면 차단할 때는 여기 차단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방향대로 나, 다, 가가 되고요. 나, 다가, 나다가 요렇게 두 개가 있네요. 투입될 때는 차단기 다음에 단로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가, 나, 순입니다. 다, 가, 나, 순.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62번. 다음 중 전기 설비 기준에 따른 전압의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역시 동일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압 직류 1kV 이하인데 여기가 1.5로 V로 바꾸어야 맞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3조 전압의 구분에서 보면 저압일 경우에는 교류가 1 이하, 직류가 1.5 이하, 고압일 경우에는 1초가 7 이하, 직류일 경우에는 1.5초가 7 이하, 특고압일 때는 양쪽 다 7초가입니다. 그래서 이 표의 형태가 또 다른 형태로 이제 다른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니까요. 이 표를 좀 잘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63번.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폭발성 가스의 폭발 등급 측정에 사용되는 표준 용기는 내용적이 가, 방구상의 플랜지 접합면의 안길이 나, 구상 용기 틈새를 통과시켜 화염 일주 한계를 측정하는 장치다. 근데 이 문제도 동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한 2년에 한 번씩 정도씩은 출제가 되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보면 자, 폭발성 가스의 폭발 등급 측정에 사용되는 표준 용기는 내용적이 8리터, 그러니까 8000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방구상의 플랜지 접합면의 안길이는 25mm인 구상 용기의 틈새를 통과시켜서 화염 일주 한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라고 설명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64번. 지락전류가 거의 0에 가까워서 안정도가 양호하고 무정전의 송전이 가능한 접지 방식은 직접 접지 방식, 리액터 접지 방식, 저항 접지 방식,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인데 문제는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을 설명합니다. 자, 지락전류가 거의 0에 가까워서 안정도가 양호하고 무정전의 송전이 가능한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5번 위험에너지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실기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자, 인체의 전기 저항을 500ohm이라고 했습니다. 저항이 500ohm이고요. 그리고 한다면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에너지는 자, 심실세동 전류 I는 루트 T분의 165mA입니다. 동전 시간은 1초이고요. 요게 T고요. 그러면 위험에너지 Q는 I 제곱 RT에서 RT에 해당하는 값들을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이제 T의 통전 시간은 1초라고 했으니까 1이 대입이 되고요. 그리고 저항은 500ohm이니까 500 대입하면 13.61줄 나오게 됩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66번.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호구 사용 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다음 중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것은 1. 안전화, 2. 고무장화, 3. 안전장갑, 4. 감전방지용 안전모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4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종류입니다. 첫 번째, 추락 및 감전위험용 안전모호. 이거 맞고요. 두 번째, 안전화 맞고요. 세 번째, 안전장갑 맞고요. 그러면 답은 2번 되겠고 그 외의 항목들도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위험 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기덮개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서 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7번 전기설비의 방폭구조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근본 방폭구조, 2번 압력 방폭구조, 3번 안전증 방폭구조, 4번 본질안전 방폭구조입니다. 자, 방폭구조의 종류에는 안전증 방폭구조 여기 맞고요. 그리고 압력 방폭구조 맞고요. 본질안전 방폭구조 맞네요. 자, 근본 방폭구조라는 건 없습니다. 그 외에도 몰드 방폭구조, 특수 방폭구조, 유입 방폭구조, 내압 방폭구조, 충전 방폭구조, 비점화 방폭구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내용들까지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8번 전기시설에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 방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2.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암이 있는 구조로 할 것. 3.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4. 충전부는 관계자의 출입이 용이한 전개된 장소에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자,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이고요. 전기기계 기구의 충전 부분 감전 방지 방호 대책입니다. 자, 첫 번째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암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이거 맞네요. 그죠? 두 번째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방호망 또는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그리고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네, 이것도 맞고요. 자, 그러면 답은 4번이 될 텐데 보겠습니다. 구획이 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용이한이 틀렸겠죠.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좀 폐쇄되어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69번 가스가 존재하는 지역에 방폭기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설치가 가능한 기기의 온도 등급은 방폭전기기기 온도 등급은 T1에서부터 T6까지 T1번부터 6번까지가 있고 온도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화 온도가 120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T4 표면 온도가 135도 이하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70번 220V 전압에 접촉된 사람의 인체 저항이 약 1000옴일 때 인체 전류와 그 결과값의 위험성 여부로 알맞은 것은 입니다. 자, V는 IR, 여기가 이제 V는 I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인체 전류. 그러면 I를 중심으로 배열을 하면 I는 R분의 V가 되고요. 그래서 제시된 1000옴 그리고 220V를 넣으면 220mA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게 안전할까 위험할까를 보면 인체 전류 기준에서 100mA 이상이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71번 접지 계통 분류에서 TN 접지 방식이 아닌 것은 TN 접지 방식은 TNS, TNC, TNCS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답은 3번이 되는데 요 TT 방식이 TN 방식 말고 TT 방식이 있고 TI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걸 이론 부분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72번 사업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동식 전기기계 기구의 안전대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충전부 전체를 절연한다. 맞고요. 2번 절연이 불량한 경우 접지 저항을 측정한다. 인데 절연이 불량하면 절연 저항을 측정해야 합니다. 3번 금속재 외암이 있는 경우 접지를 한다. 맞고
습기가 많은 장소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73번 전기화재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전기화재의 발생 원인은 첫 번째가 발화원, 두 번째 착화물, 세 번째 출하의 경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 요 세 개는 전기화재의 발생 원인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74번 전기기기의 충격 전압 시험 시 사용하는 표준 충격 파형은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여러 좀 비슷한 형태로 똑같지는 않고 비슷한 형태로 나오게 되고 표준 충격 파형은 TF가 파두장, TT가 파미장인데요. 이게 파두장은 1.2m 마이크로세크 그리고 파미장은 50 마이크로세크입니다. 그래서 1번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가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요게 나타내는 게 무엇인가, 이래서 파두장, 파미장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형태까지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5번. 샤워 시설이 있는 욕실에 콘센트를 시설하고자 한다. 이때 설치되는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는 몇 밀리암페어 이하인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의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환경에서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 설치 기준에서는 전격 감도 전류 15mA 이하, 동적 시간 0.03초 이하입니다. 그래서 15mA가 정답 되겠습니다. 76번 심실세동 전류란, 자, 심실세동 전류 해설 보겠습니다. 심장이 경련을 일으키며 정상맥동이 뛰지 않게 되어 혈액을 내보내는 심실이 세동을 일으키게 되는 전류를 말하며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다. 치사적 전류라고 한다. 네, 답은 치사적 전류가 되겠고요. 심실세동 전류의 내용은 관련 심실세동 전류 사례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 정의가 가지는 내용들까지 기억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7번. 우리나라의 안전전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약 몇 볼트인가? 자, 우리 국내 일반 사업장에서 안전전압은 30볼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78번. 정전 용량은 20 마이크로페럿. 자,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방정시 전압은 2kV일 때 정전 에너지는 요거는 같은 형태로 같은 문제가 빈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거의 보기까지 비슷하게 나오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정전 에너지 요것이 공식은 이렇습니다. E는 2분의 1 CV 제곱. 여기에 이제 대입하는 값들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0 마이크로 페럿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기 때문에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대입해 주고요. 자, 2kV니까 2000V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대입합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면 40줄 나오게 됩니다. 79번. 폭발 위험 장소의 분류 중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 위험이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재하는 장소는 몇 종 장소로 분류되는가? 몇 종 장소인가? 자, 영종 장소,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폭발 가능한 농도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영종 장소가 맞겠고요. 일종 장소는 통상적인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폭발 분위기가 생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하고요. 이종 장소는 이상 상태에서 폭발 분위기가 생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조성된다고 해도 짧은 기간만 존재한다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번. 교류 아크 용접기의 허용 사용률은 단 전격 사용률은 10%, 전격 2차 전류는 500A, 교류 아크 용접기의 사용 전류는 250A이다. 인데요. 자, 사용률은 10%, 2차 전격 전류는 500A, 교류 아크 용접기의 사용 전류는 250A입니다. 자, 교류 아크 용접기의 허용 사용률은 실제 용접 전류 제곱분의 전격 2차 전류 제곱 곱하기 전격 사용률입니다. 그래서 실제 용접 전류는 250이고요. 그리고 전격 2차 전류는 500입니다.
그래서 두 개 대입해서 제곱하고 사용률은 10%니까 10 대입해서 계산하면 40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전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한 문제도 많고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게 반복해서 동일한 형태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좀 많이 눈에 익히시고 보시면 쉽게 좀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